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 한 명당 월 평균 28만 원의 사교육비를 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7년 연금 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평균 225만 원을 납입하지만 월 평균 수령액은 2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민 10명 중 4명이 감기를 앓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하고 일교차가 커 면역력이 떨어질 때 걸리기 쉬워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가구는 아동 한 명당 월 평균 28만 원가량의 사교육비를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월 14만 3천 원, 일반 가구는 그 2배 수준인 29만 원 정도를 아이 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단지 평균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2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담지 못한 거죠. 육아포커스 특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아동 한 명당 월 평균 28만 원의 사교육비를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만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1,032가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4만 3천 원으로 평균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기관별로는 학원이 40%로 가장 많았고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과 학습지 과외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평균 225만 원을 납입하지만 월 평균 수령액은 2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60만 3천 명을 기록해 0.7%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계약당 월 평균 25만 원으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아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 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은 실내라 해도 천식이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숨쉬기가 버겁고 기침이 나와 병원을 찾은 10살 어린이입니다. 천식과 비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심해지고 나서 그런 건지 계속 아이가 헛기침도 많이 하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하고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천식 환자는 지난해만 150만 명 가까이 발생했는데 거의 3명 중 1명꼴로 10살 미만의 어린이 환자였습니다. 최근 꽃가루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서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호흡기 이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어린이들은 특히 성인보다 더 호흡량이 많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은 미세먼지 농도라 하더라도 신체에 영향은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깥 활동을 줄여도 실내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내 미세먼지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천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도 미세먼지의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경우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또 먼지가 붙기 쉬운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물걸레로 자주 바닥을 닦아주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딸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 A씨는 돌진한 딸을 두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9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방치했고 결국 보살핌을 받지 못한 딸은 굶주림에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산후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이 제정된 취지를 근거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 통로마저 차단시키고 끝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본 겁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11개월 된 아들이 칭얼댄다고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또 양육 기술, 또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준다면 아동학대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 마련이 줄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 해법이 될 거라고 조언합니다. 감기는 언제 어디서나 걸린 사람이 있을 만큼 흔한 병입니다. 사람이 평생 300번쯤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국민 10명 중 4명이 감기를 앓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하고 일교차가 커 면역력이 떨어질 때 걸리기 쉬워 조심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기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걸리게 마련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10만 명당 3만 9천 명이 감기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환자였던 셈입니다. 특히 9살 이하는 10명 중 8명이 앓았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소아는 면역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단체 생활, 학교 생활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 만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도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알아서 낫지만 단순 감기라도 증상이 심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겨울에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봄 역시 환자가 많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에만 873만 명이 감기로 병원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독감이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쭉 유행을 하고요. 봄철이 되면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 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감기가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만큼 손을 자주 씻고 적절한 운동과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길러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툭하면 바뀌는 교육정책에 일선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감흥도 없고 그냥 언제나 바뀌는 대학 입시련이라고 하는 제일 불쌍한 건 애들이죠. 해년마다 다시 준비해야 되고 해년마다 다시 또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해서요.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정시 확대 방침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고2 학생 학부모와 새 교육과정 시행으로 범위 등이 바뀌는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1에 이어 2022학년도에 또 바뀌게 될 수능을 치러야 하는 중3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은 100년치 되기도 하는데 요즘에 1년으로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어머님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대입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이 입시가 다 다르대요. 특히 이번 발표가 단순 쟁점 나열 시기라 교육부의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8월까지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앞으로 아마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대입과 관련해서는 개편안이 확정된 뒤 대응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아 당뇨를 앓는 아들을 치료해주다가 범법자가 된 엄마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의료기기를 수입했다가 현행법에 저촉된 건데요.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거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올해 10살인 준수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태권도를 즐기는 명랑소년입니다. 하지만 준수가 활발하게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건 불과 3년 전부터입니다. 소아 당뇨를 앓고 있던 준수는 하루에도 10여 차례 손끝을 찔러가며 당 체크를 해야 했고 엄마 김미영 씨는 언제 몸에 이상이 생길지 몰라 24시간 대기조로 생활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던 김 씨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알게 됐습니다. 몸에 부착해두면 실시간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해 필요한 만큼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기계입니다.
전 세계 판매 업체에 수차례 메일과 관련 서류를 보낸 끝에야 체코에서 어렵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환자 부모들의 부탁으로 기기 구매를 대신해주면서 발생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들여와 사용한 혐의 등으로 식약처에 고발당해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검찰에 송치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그렇게 추가적인 혐의, 확대 해석한 그런 혐의들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로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형태로 이제 몰아가니까 기기로 새 삶을 찾은 아이들의 탄원서가 잇따르는 상황. 식약처 측은 고발된 내용만 조사했을 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연결해 재산관리, 진단과 치료 등 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 현재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대상입니다. 9월부터는 치매 노인도 공공후견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치매관리법이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 중 중증도 이상의 치매를 겪을 경우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이혼 등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후견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후견 대상자 발굴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각 지역에서 치매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실시합니다.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 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담당합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는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 구축에 이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주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와 자살 유가족 등 여러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해 챙기겠다는 건데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살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가구주 사망 가구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취약 가구뿐 아니라 가구주 사망, 자살 유가족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위험군의 범위를 경제적 요건뿐 아니라 자살 유가족 등 여러 측면에서 발굴했다면 증평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수렴한 겁니다. 증평 모녀 사건을 보면 엄마 정모 씨는 유서를 통해 남편이 숨진 뒤 정신적으로 힘들다, 혼자 살기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충격이 큰 유가족인데다 경제적 어려움, 게다가 친정 어머니의 죽음까지 정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살 유가족이 자살할 위험은 일반인의 8.3배, 우울증을 겪을 확률은 7배에 달합니다. 6개월 이내에 2명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태적 관련도, 이를테면 이 사람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여러 평가를 통해서 위험군을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정부가 위기 가구를 발굴할 때 사망신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태 변화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한다면 복지 그물망은 더 촘촘하게 짜여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어린이 한 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5세 이하 자녀 전원이 대상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선정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임금과 재산 소득을 다 더한 기준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 시도의 경우에는 거의 96%를 훨씬 넘는 그런 수급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대다수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신청하면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이 방안이 시행되면 5세 이하 어린이 252만 명의 95.6%인 241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연구원은 다만 아동수당 때문에 소득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대체로 소득이 자주 바뀌어 복잡한 행정 절차에 비용이 더 든다며 원안대로 조건에 맞는 어린이 전원에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는 소외되는 그 10%도 그 입장이 된다면 조금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검토한 뒤 곧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요리와 간식 재료로 두루 쓰이는 감자가 금값이 됐습니다. 감자 도매 가격은 20kg 기준 10만 1,000원, 3만 3천 원이던 1년 전의 3배가 넘습니다. 소매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했는데 4개에 8,000원 돈이야. 조금 큰 걸 집었더니. 금값이지 뭐. 이제 감자 못 먹죠. 감자 가격 급등의 원인은 한파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입니다. 감자 전체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특히 3월 유통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랭지 감자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9%나 줄어든 것이 가격 급상승의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채소인 배추와 무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배추는 소매 기준 한 포기에 4,300원, 무는 한 개에 2,500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1,000원 이상 비쌉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무와 배추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자의 경우 비축 물량이 없고 수입 역시 원활하지 않아 다음 달 햇감자 출하 전까지는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미혼모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한국미혼모 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날은 미혼모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에 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조은희 교수는 미성년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법, 제도적 조력이 있어야 한다며 민법상 제도적 개선 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신옥주 교수는 혼인외자로 표현함으로써 아동을 차별하는 용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인구 변호사는 미성년 미혼모가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하고 후견을 개시한 후 후견인으로부터 그자에 대한 친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각종 법률 행위에서 제한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나다 안전 지키기 나부터 시작할게. 나 함께 불러보자. 가지 마요. 기다려요. 빨간불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안전 지킴이. 다시 한번 살펴봐요. 왼쪽 오른쪽. 라랄랄라 길 건너요. 횡단보도 위를 말을 쳐요. 운전자는 천천히 건너요. 바로 뛰면 위험해요. 천천히 건너요.
안전벨트 아이들도 해야 해요 안전한 생명팁 자동차에서 뛰면 안돼 정말 위험해 차 안에서 안전벨트 공내기 약속 같이 틀고 확인해요 안전한 생명팁 타고 있는 자리에서 장난치지 않기 파란 하늘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하하호호 즐거워요 안전한 내 모습 함께 불러요 안전가나다 어린아이에게 심한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 비염이 있는지 의심해보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아이들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만 2세 미만 아이에게는 만성 알러지 비염 진단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일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